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섭이고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금일 강의 내용은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 지난 강의 때에 대한 리뷰, 그리고 검색 광고의 2회 어떻게 기획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 검색 광고는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2회와 기획 등록에 관한 문제풀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강의 리뷰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교류를 통해 물리적 상품과 무형의 디지털 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에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하여 성공하는 5가지 요인을 지난번에 한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기업은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영리 집단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컨텐츠와 서비스가 타사 대비 확실한 차별점을 지녀야 고객들을 붙잡을 수 있겠죠. 세 번째,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이에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핵심 요소들을 소비자 니즈에 맞춰 메시지를 기획을 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브랜드에서 기획한 차별화된 신상품이 나오거나 프로모션을 기획을 했을 때 해당 시장에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을 진입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특허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거래 대상에 따른 3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B2C, B2B, C2C로 분류됩니다.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B2B는 기업과 기업, 즉 브랜드와 브랜드 간의 거래, C2C는 소비자 간의 거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디지털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가격을 선정해서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소통 및 프로모션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고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을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기존 전통적 미디어 마케팅에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로 전향이 되었어요. 전통적 미디어라고 하면은 TV, 라디오, 신문 광고 등이 있겠죠. 근데 현재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면은 배너 그리고 검색 광고, 영상 광고 등의 다양한 유료 광고 등으로 전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즉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 영상 광고 같은 유료 광고 매체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고, 온드 미디어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우리 브랜드 블로그 아니면은 브랜드 인스타그램 등 같은 브랜드 채널이 되겠죠. 이런 거는 우리 소유기 때문에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입소문이나 아니면은 뉴스 기사 등 소비자들 혹은 제3자가 정보를 생산해서 브랜드를 홍보시키는 그런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전향되면서 프로슈머라는 신세대가 등장했어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안하는 소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광고입니다. 디지털 광고는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소비자들과 양방향 소통하는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으로는 트래킹의 용이성, 정교한 타겟팅, 전달의 융통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금일 강의, 주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검색 광고 2회입니다. 검색 광고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광고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브랜드들은 각각의 검색 엔진을 통해 운영되는 광고 시스템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하고 입찰가를 조정하여 검색 엔진의 브랜드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그런 것을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라고도 하고 SEM이라고도 하고 SA라고도 하고 페이드 서치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검색 광고에 장점이 있어요. 특징 중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장점은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의지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강한 소비자들에게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검색 광고의 핵심이에요. 종량제 형태의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광고를 클릭했을 경우에만 비용이
과금되는 CPC 형식의 광고 형태다. 그리고 광고 시스템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브랜드 프로모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시즌에 따라서 소재 변경이나 키워드 추가 등등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기초한 경쟁 상황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 특징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검색 광고의 단점으로 꼽는 것이,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신규 브랜드이다, 인지도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했을 때 초기 브랜딩 광고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도가 떨어진다. 왜냐면은 검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브랜딩 광고는 노출량을 극대화해서 유의미한 트래픽을 우리 브랜드로 확보할 수, 우리 웹사이트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배너 광고나 영상 광고가 조금 적합하죠. 그리고 부정 클릭 방지가 좀 어려워요. PC 같은 경우는 IP를 추적해서 부정 클릭 그 IP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와이파이를 틀고 한 번씩 클릭하면은 부정 클릭 방지가 당연히 어렵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이해를 돕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색 광고에 대한 용어 정리예요. 제가 좀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좀 빨갛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그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KPI. KPI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광고의 목표, 핵심 성과 지표라고도 해요. CPC, 클릭당 과금, 그리고 광고 소재,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메시지예요. 광고의 제목과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품질 지수,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네, 광고 노출 효과 용어 정리예요. 이거는 다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 클릭률이에요. CTR이라고도 하죠.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 그리고 전환율, CVR이라고 해요.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그리고 로아스, 광고비 대비 수익률. 그리고 ROI는 총 투자비 대비 수익률. CPA는 전환당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검색 광고 기획입니다. 검색 광고 기획 프로세스는 경쟁 상황이나 브랜드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크게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설정 순으로 기획을 합니다. 환경 분석 같은 경우는 시장 현황이나 경쟁사의 현황, 그리고 우리의 타겟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설정, KPI를 설정하는 거죠. 로아스가 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유입량 극대화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매체 전략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매체에 어떤 노출 지면에 노출시킬 것인지, 어떠한 키워드를 활용할 것인지, 어떠한 소재나 확장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시간대, 어떤 장소에 노출시킬 것인지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일정 계획과 예산 설정이에요. 광고의 일정과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꼭꼭 집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용자 패턴 분석 및 매체 믹스. 이런 거는 소비자 행태나 온라인 쇼핑몰 동향,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 행태 등의 지표를 파악하거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및 패턴 분석을 토대로 매체를 믹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은 검색 광고뿐만 아니고 모든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사와 브랜드의 비교 분석을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초기에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경쟁사를 약간 오마주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동일 카테고리의 다른 브랜드로 잡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쉽게 검색 광고로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 광고에 등록된 브랜드들의 소재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통해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하는 게 좀 좋아요. 검색 광고로 광고 노출 및 실시간으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향후 최종 구매 단계에서 비교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사들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설정이에요. 광고의 목표는 검색 광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광고를 목표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광고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달성 가능한 시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 비율법, 두 번째 목표 과업법, 세 번째 경쟁사 비교법, 그리고 네 번째 가용 예산법이 있어요. 우선
매출액 비율법 같은 경우는 과거의 매출이나 예상 매출을 기반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목표 과업법은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광고비를 설정해 주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경쟁사 비교법, 경쟁사의 광고 예산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광고비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가용예산법은 다른 부수적인 예산 외에 뭐 인건비 등을 다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광고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의 목표와 예산이 설정되어 있다면 브랜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핵심이 되겠죠. 어떠한 매체에 어느 정도 예산과 어떠한 전략으로 진행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그리고 해당 매체에도 검색 탭이나 아니면 쇼핑 탭,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다양한 컨텐츠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노출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검색 광고 등록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적인 것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 순으로 제가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검색 광고 등록, 각 매체별로 등록하는 방법을 A to Z로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모든 매체 공통으로는 등록 방법은 계정 생성, 캠페인 등록, 그룹 등록, 키워드, 그리고 소재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해드릴 매체는 네이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고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시고, 두 번째, 캠페인 생성을 합니다. 이런 캠페인은 목적에 따라서 유형이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캠페인의 유형을 설정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캠페인의 이름과 하루, 가용 예산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설정이 끝나고 다음 단계인 그룹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캠페인과 동일하게 광고 그룹을 설정하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웹사이트의 대표 URL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그룹의 기본 입찰가와 1 예산을 설정해 줍니다. 기본 입찰가와 1일 가용 예산을 설정해 주셨다면 노출 매체, 네이버 기준으로는 네이버 매체 혹은 네이버가 제휴된 매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광고 노출 시간대를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이버는 광고 그룹 설정에서 노출 매체를 하나하나 개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룹 생성을 마치셨다면 검색 광고 등록의 마지막 단계인 키워드와 소재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의 장점은 키워드 기준에 따라서 연관 키워드가 산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산출된 키워드를 바로 추가까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재 등록입니다. 소재는 소비자가 처음으로 보는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하시면 돼요. 여기서 소재 제목은 15자, 내용은 45자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표시 URL, 연결 URL이 있는데, 표시 URL은 비즈 채널에 등록된 대표 URL로 표기가 되며, 연결 URL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해당 키워드에 맞는 상세 페이지로 설정해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해드릴 매체는 카카오입니다. 네이버와 동일하게 광고 시스템 로그인을 하시고 두 번째 캠페인을 생성해야 하고, 카카오 검색 광고의 캠페인은 목적에 따라 유형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검색 네트워크, 프리미엄 링크라고도 하죠. 그리고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캠페인 설정에서 네이버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페인의 목적에 따른 유형이 다르죠. 네이버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등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3가지로 나뉘는 거죠. 노출 요일, 시간 설정을 캠페인 단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는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했죠.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동일하게 캠페인 내에서 그룹을 생성하여 광고 대상 URL을 설정하고 노출 매체를 설정, 그리고 성과 및 랜덤 노출, 그리고 그룹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네이버의 장점은 노출 매체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정이 가능했지만 카카오는 컨텐츠 매체의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매체의 체크박스를 하셨다면 카카오와 제휴된 모든 컨텐츠 매체에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소재를 한 페이지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존에 등록된 소재를 새로운 그룹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세팅이 가능하겠죠. 네이버와 동일하게 소재 제목은 15자, 내용은 45자로 한정되어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제목과 설명 문구를 합쳐서 최대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도 네이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광고 계정을 만들고 광고 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고 캠페인 세팅, 그룹 세팅, 그리고 키워드와 소재 세팅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캠페인의 핵심은 목표를 중심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고객에게 기대하는 액션에 따라서 기능이나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형과 목표를 선택하고 캠페인 이름을 생성하고 네트워크, 그리고 타겟팅 및 잠재 고객, 예산 및 입찰, 광고의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외국 매체사이기 때문에 도달 위치를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어 또한 동일하게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 인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구글 검색 광고는 소비자의 검색 키워드 이외에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 또한 가능하며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클릭수 최대화 혹은 전환수 최대화 등의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의 키워드 등록은 확장, 변형, 일치 검색 순으로 설정이 되며 이에 따라 소재와 따라오는 내용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매체별 광고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검색 광고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렇게 각 매체별로 광고를 등록했다면 이를 검수해야 되겠죠.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카카오나 구글 같은 경우는 비즈머니, 즉 광고비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수가 되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광고비, 그러니까 즉 비즈머니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광고의 검수가 이루어진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의 검수는 광고의 소재, 키워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검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광고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서비스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를 주요 검토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한 문제를 10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캠페인 단위에서 하루 예산, 노출 기간 및 추적 기능을 설정 그리고 수정할 수 있다. 2번 캠페인 목록에서 그룹별 입찰가, 채널 정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등의 지표 확인이 가능하다. 3번 캠페인 단위에서 광고의 품질 지수 확인이 가능하며 광고의 품질 지수는 최대 7칸이다. 여기 다소 오타가 있는데 읽어드리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광고 그룹 단위에서 PC, 모바일 입찰가 가중치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캠페인 단위에서 하루 예산과 노출 기간 그리고 추적 기능을 설정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음은 카카오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캠페인 전략을 통해 1. 예산, 노출 기간, 노출 요일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번 키워드 목록에서 개별 키워드 품질 지수 확인이 가능하다. 3번 광고 그룹 목록에서는 그룹,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탭을 제공하고 있다. 4번 키워드의 희망 순위와 자동 입찰 한도액을 설정하여 자동 입찰이 가능하다.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카카오 검색 광고는 키워드 목록에서 개별 키워드 품질 지수가 가능하지 않고 광고 그룹에서 한 번에 품질 지수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의 광고 구조로 올바른 것은 1번 계정,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 키워드. 2번 계정, 광고 그룹, 캠페인, 광고 소재, 키워드. 3번 캠페인, 계정, 광고 그룹, 광고 소재, 키워드. 4번 광고 소재, 키워드, 계정, 광고 그룹, 캠페인. 여기 정답은 1번이죠. 네, 계정,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다음 중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색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등록해야 한다. 2번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은 계정 생성, 캠페인, 그룹, 광고 소재의 순으로 진행된다. 3번 네이버 광고 예산 설정은 캠페인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4번 카카오의 키워드 맞춤 제한 도구,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 구글의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다양한 키워드 발굴이 가능하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네이버 광고 예산 설정은 캠페인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광고 그룹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으로 틀린 것은 1번 프리미엄 링크, 2번 파워 컨텐츠, 3번 플레이스, 4번 쇼핑 검색 광고. 정답은 1번 프리미엄 링크가 네이버 광고 상품으로 틀린 것입니다. 프리미엄 링크는 카카오 검색 광고 상품이죠. 6번 다음 중 카카오 검색 광고에서 해당 전략 설정이 가능한 위치로 틀린 것은 1번 노출 영역, 그룹 단위에서 전략 설정, 2번 1예산, 캠페인, 그룹 단위에서 전략 설정, 3번 노출 기간과 노출 요인, 캠페인 단위에서 전략 설정, 4번 확장 검색, 캠페인 단위에서 전략 설정.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확장 검색은 광고 그룹 단위에서 전략 설정이 가능합니다. 7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캠페인을 등록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틀린 것은 1번 광고 목적에 따라 파워링크 유형을 선택했다. 2번 하루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설정했다. 3번 광고 집행 기간을 설정했다. 4번 캠페인의 기본 입찰가를 설정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캠페인에서 기본 입찰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그룹에서 기본 입찰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8번 효과적인 광고 소재를 작성하기 위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차별화된 이점을 강조, 2번 최상급 표현을 통해 신뢰도 강조, 3번 가격, 프로모션 및 혜택을 기재, 4번 확장 소재 활용.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출이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광고 효과 산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클릭률,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 2번 전환율,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CPA, 총 광고비 나누기 금액 건수, CPC, 총 광고비 나누기 구매 건수. 여기서 산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CPC, 클릭당 비용이죠. 그러면 광고비 나누기 클릭 수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 다음 중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목표는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정한다. 2번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3번 목표는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목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검색 광고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소재나 아니면 키워드 입찰가를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전략,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서 목표는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금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이번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 두 번째 파트인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약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검색 광고 활용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